안녕하세요. 엔조이 부동산 유튜브 오늘은 저희 절친 이사송 대표님을 모시고 부동산 투자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릿지웨이 랜딩 파트너의 리사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도 보시고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또 뭐 관세다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부동산을 구매를 하는 게 그렇게 적절치는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네. 또 반대로 제가 늘 외치는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각각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엔조이 부동산에서 나간 모델홈이나 이제 집들에 대한 의미를 많이 주시는데 그 가운데 투자용을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이제 리사송 대표하고 우리 융자를 통해서 투자용 주택을 구매할 때 이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손님들이 다 투자용을 사시겠다 그러면 제가 하는 질문이 혹시 융자를 하실 겁니까? 캐시로 사실 겁니까? 사실 부동산 입장에서는 캐시로 산다면 마음이 훨씬 놓여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참 아픈. 캐시로 사신다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이 놓이는데 이걸 융자를 하신다 그러면 이자도 좀 그동안 높았고 또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로 거주용 이자보다 한 1%는 높다. 네, 그렇게 알고 높다로 계시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25% 다운하고 미니멈 25%라고 치고 25% 다운하고 사시면 받는 렌트비가 모기지를 다 충당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바이어분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면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또 최근에 들리는 말씀하신 것 중에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이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투자집이라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집은 우리가 내 집을 사는 거는 내가 거주하기 위한 목표로 집을 사시잖아요. 그럼 내가 이 집에서 들어가서 살고 이 집을 관리하고 이 집을 최대한 좋은 집으로 만들기 위해 내 집이니까 노력을 하시겠죠. 근데 은행이 생각할 때 투자집은 차액의 시세를 얻기 위해서 구입하시기 때문에 먼저는 리스크가 높다. 그래서 이자가 높았어요. 그리고 또 이 집을 주인이 들어가서 살지 않잖아요. 테넌트가 살기 때문에 은행의 제일 중요한 담보가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팩트들을 다 생각했을 때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코비드 때 이후에 그 LLP라고 해서 융자에는 론 레벨 프라이스 어드저스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레벨에 내 크레딧 점수, 다운 페이먼트 이런 걸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자에서 이렇게 어저스먼을 해서 이자가 올라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높았어요, 투자집은. 왜냐하면 집도 없고 매물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그 론 레벨을 굉장히 높여놓은 상태였는데 최근 들어서 그 론 레벨이 다시 어저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다운페이를 25%나 30%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내가 내 개인 집을 사는 거하고 이자 차이가 거의 안 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30% 이상 다운하면 거주용이나 투자용이나 이자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크레딧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을 때 그리고 내 상황이 다 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자라는 건 늘 아시다시피 업이 있고 다운이 있고 항상 매일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매번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50%를 다운한다. 최근에 가장 낮게 받으신 분들은 6.37%까지도 있었어요. 투자집이요. 투자집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투자집이 이자가 물론 높지만 지금은 고금리 시대니까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을 깨셔도 되겠다라고 저는 좀 요즘 생각이 그건 들어서 되게 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주 큰 거죠. 예, 저도 사실 우리 리사 대표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고 여전히 전화 오면 투자용은 25% 이상 다운하셔야 되고요. 거주용보다 1% 이자가 더 높아요. 그건 꼭 알고 사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미리 드리게 되니까 어쩌면 wrong information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2023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면 2023년도 초반에는 이자가 한 7% 나왔어요, 투자집이. 그러다가 2023년도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7.87%까지 올랐어요. 그렇지. 네. 그리고 2024년도 작년에도 7.5를 유지했어요, 계속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현재 시점에서
투자집이 6.87에서 6.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은행마다 물론 다르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투자집을 이자가 비싸서 못 사. 이런 포인트로 가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작년 연말에 사면서 높은 네, 이자를 냈어요. 받으셨죠? 그죠? 네. 좀 한 가지 또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 게 그러면 융자에서는 투자집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할 것인가? 그렇지. 그리고 이게 되게 손님들이 전화 오시면 대부분 질문이에요. 내가 집을 사서 세금을 더 내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들이 있어요. 세금을 더 내는 걸 걱정을 네, 하신다. 많이 하세요. 손님들이 그 생각만 하시나 봐. 내가 렌트를 받으니까 인컴만 늘어난다고 맞아요. 생각하시는 네. 거보다. 내가 네. 이 집에 대해서 3,000불을 벌어요, 매달. 그러면 1년이면 36,000이잖아요. 그럼 인컴이 늘어나. 늘어나죠.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집을 샀지만 집을 통해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표님한테 이제 보내드렸는데 저희가 구글을 찍으면 그냥 2020 4년 스케줄 2 폼 이렇게 찍으면 IRS 링크에 폼이 나와요. 그게 이제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폼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스케줄 2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뭐가 들어가실 것 같으세요? 인컴과 지출이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있죠. 그러면 내가 인컴 주소가 들어가고요. 이 집의 용도가 싱글집이냐, 타운홈이냐, 땅이냐, 커머셜이냐 이런 종류들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데이즈 오브 렌탈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내가 365일 12달 다 렌트가 나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잠깐의 트랜지션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테넌트가 중간에 나가셨어요. 한 달 안에 집을 다시 한번 수리하고 재정비해서 마켓에 내놔서 한두 달이 비었다. 그러면 이 집에 2달이 비었다고 하면 10개월이 데이즈 오브 렌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서 꼭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받은 렌트 금액. 그럼 지출 항목에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지출은 많아요. 제가 이제 그거를 손님들이 이제 투자용을 하시겠다 그러면 제일 많이 상담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큰 해머를 맞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항상 먼저 요거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제일 큰 게 이제 세금일 거고. 그렇죠. 텍스. 재산세.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 들어야 되죠. 맞아요. 보험. 집은 무조건 보험 들어야 되고 또 대부분이 HOA가 있잖아요. 네. HOA fee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로 렌트 관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저희한테 해당되는 금액이 부동산 비용이 있어요. 네. 리스크 커미션 내셔야죠. 커미션이 있으시고요. 그다음 매달 매니지먼트 피 내셔야 맞습니다. 되고요. 그게 이제 부동산 비용으로 들어가는 지출이고요. 그 다음이 요건 되게 들쭉날쭉한데 집마다 수리 비용이 들어가요. 리페어 코스트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리페어뿐만 아니라 리마들도 들어가요. 이게 네네. 예를 들면 한 10년, 15년 된 집을 한 번은 다시 페인트를 새로 쫙 다 한다든지 카펫 다 드러내고 마루를 깐다든지 그런 큰 비용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네네. 하다못해 또 냉장고 고장 났어. 그러니까 네네네. 냉장고를 서플라이. 주인이 바꿔줘야 되면 그것도 네. 들어가고 에어컨 고장 났어. 그럼 그것도 들어가요. 그렇게 되는 지출이 너무 많네요. 네, 그쵸? 지출이 네. 없다고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런 모든 지출이 이제 그 인컴하고 네.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디프리시에이션, 그렇죠. 감가상각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네. 집을 구매한 가격에서 27.5년으로 나눠서 집값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익스펜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버는 인컴의 모든 지출을 뺐을 때 물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면 땡큐. 대부분은 그 감가상각이 들어가면 네. 거의 똔똔이거나 맞아요. 마이너스가 네. 많은 것 같아. 자, 그러면 내 세금 브라켓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하세요. 그렇지. 근데 내가 세금 브라켓이 워낙에 있는 사람이다. 세금의 WT를 받고 있고 공제할 수 있는 아이템이 별로 없으시면 그것 또한 내 넷인컴에서 디덕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실 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회계사님들과 다 자세히 상세하게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내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고액 연봉자들. 네, 그렇죠. 인컴이, WT가 크신 분들. 인컴이 높으신 분일수록 좀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시다가 오셔서 이제 투자형 주택을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해보면 이제 약간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이거 내가 그냥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여기서 당장 이제 내 돈에 들어오는 수입이 보여야 되는 거죠. 내 손에 많이 돈이 100불이라도 더 들어와야 하는 거에 되게 목숨 거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인컴이 너무 많아서 세금, 절세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내가 보이는 100불, 200불 먼틀리로 버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멀리 봤을 때 이게 나한테 얼마나 어프리시에이션을 줄 것인가. 이게 투자집을 사는 진정한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 서프라임 이후로 지표를 보시면 대표님도 늘 지표를 보시지만 집값이 떨어지지를 못했어요. 내려가도 계속 굴곡을 통해서 상승선이에요, 항상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일 고점인데 이 비싼 시점에 집을 사야 될까요? 늘 이 질문이 제일 많으시죠. 하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파시거든요, 손님들은요. 집을 사는 건 쉬운데 파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손님 입장에서 어려우세요. 최근에 이제 제 몇몇 분들이 이제 투자용을 사신 분들 스토리를 얘기하면 이게 너무 좋은 게 나 진짜 손님들은 사주세요 하는데 안 되던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렇죠. 그죠? 막 대표님 50만 불짜리 투자용 집 사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저한테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집 안 돼요. 이 집 안 돼요. 제가 퇴짜 놓은 집이 되게 많았고 컨디션을 봐야 되니까. 그럼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하는데 가서 했는데 멀티 오퍼야. 멀티 오퍼니까 또 멀티 오퍼는 희한하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야박해요. 네네. 거주용한테만 먼저 팔겠다. 뭐 이런 셀러 마음이지만 셀러가 그랬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까였어. 네. 우리가.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한 번 마음 까이면 두 번 까이고 세 번 까이면 엄청 자존심 상하거든. 나 돈 있어요. 사겠다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쳐서 많이들 그때 안 그러면 사셨죠? 45만 불짜리가 47만 5천 되고 48만 되고 이렇게 네. 해서 샀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 좀 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좀 깎을 수 있고 또 빌더집들도 많이 깎아서 사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그 사는 즐거움이 있어요 요즘은. 네. 그러니까 사실 바이어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되게 좋은 시기이긴 해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사실 렌트만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입자가 내는 돈으로 모기지를 갚아나가는 시스템 아니에요? 그럼요. 누군가가 내 빚을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 계속 갚아나가고 I forget about it. 네. 그죠? 그런 다음에 10년 되면 요만큼 내 액거리가 쌓여있고 20년 되면 요만큼 내 액거리가 쌓여있고 거의 다 갚아가고 있어. 그러면 엄청난 액거리를 쌓으면서 나는 그냥 내 다운페이 한 거에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건 분명히 중간중간에 뭐 베이컨시가 있을 그럼요.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에어컨을 교체한다든지 큰 비용이 들어가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혀 못 하실 정도로 너무 타이트한 버짓을 가지시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거를 뚫고 나갈 리저브 펀드가 있으신 분이어야 너무 조바심 안 내면서 순리대로 하실 수가 있는데 막 하루 그냥 한 달 렌트비 안 들어오면 나 큰일 나요 하시는 분이면 그분한테는 저희가 권할 수가 없고요. 약간의 여유들을 만드시면서 하시면 말씀하신 게 똑같아요. 은행이 보는 게 그 리저브를 봐요. 그렇죠. 네, 6개월 동안 내가 이 페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그걸 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집에 융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세금 신고한 거를 스케줄 E만 보면 이분은 투자용 주택이 몇 채가 되는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작년도에 구입하신 집만 나오게 되고 그렇죠. 2025년도에 이제 최근에 구입하신 집은 여기 리스트가 안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슨 서류를 받냐면 또 저희가 리스트도 받고 이분이 언제 구입했는지 세르먼 스테이먼도 받고 해가지고 그 계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집이 세 채 있어요. 네네. 투자용 주택이 자기 거주하는 거 빼고 그런데 내가 한 채를 더 사고 싶어. 네네. 한 채를 더 사서 융자를 받고 사고 싶은 거야. 네. 그러면 지금 이 세 채에 있는 인컴과 익스펜스를 다 어떻게 계산을 해서? 최근에 집을 샀는데 또 집을 한 채를 더 사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받고 있는 리스와 네, 언제 나갔는지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두 달에 디파짓이 들어온 걸 확인해요. 저희가 오케이. 이게 진짜 리스인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 인정을 75%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75%.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000불이라는 렌트를 매달 받게 되면 그거의 75%를 인컴으로 잡아서 네, 세금복을 안 한 손님에 한해서 세금복을 안 한 네. 분에 한해서 네. 그럼 네, 세금복을 세금복을 된 거는 100% 인정이죠. 100% 인정이고 네, 맞습니다. 세금복을 된 거는 3,000불이면 3,000불 그대로 인컴으로 인정이 되는 3,000불을 다 쓰는 건 아니죠. 그 안에 넣고 빼고를 다 해서 남은 넷 금액을 넷 금액을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가시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건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는 게 그렇지. 맞고요. 융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융자는 두 가지의 투자집을 살 때 두 가지 융자에 대해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일반 융자, 내가 더블2 세금 보고를 많이 하셔서 투자집을 구입하시는 손님들이 계세요. 근데 내가 세금 보고는 약한데 펀드는 레디가 돼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DSCR이라는 론을 해요.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요즘 손님들이 리사 씨 DSCR 론 해주세요 하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게 이제 뎁 서비스 커버리지 레이시라는 융자예요. 그거는 내가 들어오는 집의 인컴과 내가 내야 되는 페이먼을 계산하는 비례를 가지고만 융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그럼 세금 신고 안 보고 안 보는 거죠.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럼 이자가 굉장히 높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투자기 때문에 은행이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프리페이 페널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안에 빨리 상환하면 이제 이자가 더 높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3년 기준으로 프리페이 페널티 최상의 크레딧을 갖고 계시고 25%를 다운하시면 요즘은 이것도 이자가 내려서 DSCR도 7%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스케줄 E 세금 신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스케줄 E 안에 모든 투자용 프로퍼티에 대한 세금 신고 내역이 있고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days of Rent. rent. 네.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서 이 세입자가 며칠을 여기에 스테이 했는가. 거주했는지, 그쵸. 그래서 그거에 받은 렌털 인컴이 얼만가. 네. 그게 꼭 기록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많이들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많이 누락이 돼요. 네, 예. 손님들이 네. 말씀을 안 하시는 것도 있고 회계사님도 당연히 이걸 받았을 때 뭐 1년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지만 내가 또 다른 집을 구입하고 융자를 그렇지. 받을 때는 굉장히 큰 그렇지. 역할을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렌트 관리를 하는데 매달 저희가 돈 받은 거를 디파짓 해드리고 먼틀리 스테이트먼을 손님들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그 해에 한 예를 들어서 2025년이면 2025년 1월 1일서부터 31일까지 안에서 토탈 받으신 렌트 인컴이 얼마인지 네, 그다음에, 보내드리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한테 페이하신 부동산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저희가 렌트비를 받아서 페이한 수리 비용이 얼마인지 그걸 전부 다 정산을 해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세금 신고할 때 회계사한테 인폼 해드리라는 뜻으로 보내드려요. 그러면 이제 days of rent가 나오겠죠. 근데 네. 이제 그거까지는 안 쓰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리퀘스트를 해서 며칠간이었는지 확인해 네. 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 지금 또 하나가 있어요. 융자에서는 선생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많은 손님들이 그렇게 주시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저 렌트집 있는데 부동산 회사에서 주신 거니까 이걸로 세금 보고해 주세요. 네, 네. 이것만 드리면 안 돼요. 네. 그 얼만큼 이자를 냈는지 이제 그것도 회계사님한테 주시면 그 안에 세금 낸 기록까지도 나와요. 프로퍼티 텍스. 그런데 매뉴얼하게 주셔야 되는 건 보험료를 얼마 내셨는지, 그렇지. HF를 얼마 내셨는지, 그렇지. 내가 이 집에 들어간 수리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다 회계사님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예. 그걸 안 알려주시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의 항목들이 늘어나실 수 있으니까요. 맞아. 네, 내가 챙겨야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맞아요.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보내준 것만 저희가 거기에 스테이먼에 써요. 요 수리 비용은 저희 파이닐에서 지출한 거고 직접 페이하신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직접 뭐 리노베이션을 했다든지 큰 비용을 쓰신 것들이 있으면 그걸 애드해서 CPA한테 제출하시라고 이렇게 그렇게 어드바이스는 해드리는데 이제 꼼꼼하게 좀 기록해 놓으신 분들은 그걸 다 하셔서 지금, 드리면 기록, 좋죠. 어차피 그렇죠. 저희가 세금 네. 보고할 때 회계사님한테 네. 자료를 네.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챙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네. 새 집을 사시는 경우 아니면 기존 집을 사실 때 테넌트한테 냉장고를 넣어줘야 된다. 그럼 냉장고도 서플라이로 그럼요.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요. 비용 지출 다 처리하셔야 내가 정말 나중에 이렇게 세금 보고하실 하다못해 때 뭐 예를 들어 환급이라도 받을 수 실링 있는. 팬을 엑스트라로 맞아요. 더 달았다 네. 내 돈으로 그럼 그것도 다 들어가는 그렇죠. 거고 네. 예.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은 내가 챙겨야지 음. 이렇게 다른 분들이 다 챙겨주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렌트집을 구입을 하시는 손님들은 이런 부분도 항목을 좀 이런 항목들은 내가 지출로 경비로 처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따로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죠? 예, 머니돈나에서도 많이 보시고 그렇긴 한데 오늘 이 영상을 다시 한번 계속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리사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 엔조이 부동산 유튜브는 우리 모든 교민들, 동포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부동산 채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